수족 냉증 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몸 상태 전체에서 치료 목표를 잘 세워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손발도 차갑고 마른 기침도 하고 이게 결국 심장과 폐 이쪽이 제일 떨어졌다고 보이거든요. 압력밥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동차로 치면 아까 자동차 보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자동차로 치면 우리 몸의 엔진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심폐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목표는 심장과 폐의 기능을 좋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손발도 따뜻하게 하고 순환력을 촉진하고 요것들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심폐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면 푸드득 푸드득 소리가 나는 것처럼 엔진에서 마른 기침도 나게 되고요. 시동이 꺼져서 퍼지는 것처럼 사람이 퍼질 수도 있고요. 보일러 엔진이 안 돌아가면 방이 완전 냉골이 되듯이 손발도 엄청 차가워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이 엔진을 작은 걸 달고 다니게 되니까 몸은 그랜저고 어른인데 엔진은 티코 엔진을 달았다고 하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많이 지치고 면역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심폐, 면역력 세 가지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요 손발이 차가워지는 경우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심폐 능력이 저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심장이 약해졌어 하는 경우,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얘가 일시적으로 기능을 잘 못하는 경우죠. 그래서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기고 손발은 차가워지고 기침은 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조적으로 순환을 도와주는 게 근육이 움직여서 순환을 도와줍니다. 근육이 튼튼하게 움직여서 순환을 도와주는데 이게 근육이 너무 약해지거나 운동 부족으로 약해지거나 너무 많이 쓰게 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체온을 우리 몸에서 조절할 수 있는 온도 조절기, 그 역할을 하는 게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름은 갑상선이고요. 이 갑상선은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도 자기 기능이 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옷을 안 입고 있으면 되게 춥겠죠. 네, 마찬가지로 너무 마른 사람은 지방으로 된 옷을 덜 입고 있기 때문에 손이나 발이 굉장히 차가워지게 되고요. 소화기가 굉장히 약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혈액을 이쪽으로 못 보내고 여기다가 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이나 발이 싸늘해집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막 체했을 때 손발이 어떻게 되나요? 싸늘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인가? 한의원 가면 됩니다. 한의원 가면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운동하시면 됩니다. 유산소 운동 추천드리고요. 하루에 30분 정도 걷기 추천드리고요. 또 이제 몸이 좀 많이 약하시다고 하면 여름에는 밖에 나갔다가 땡볕 쐬고 바로 병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5분씩 맨손 운동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5분씩 걷기 시작하셔서 매일 5분씩 늘려가면서 강도 맞춰 가시면 되고 최소 3개월 이상 지속하시면 됩니다. 운동량이 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땀이 조금 더 나지 않고 효과를 느낄 수 없을 거고요. 운동량이 좀 적절한 경우에는 운동한 다음에 입맛이 좀 돌고 소화도 좀 잘 되고 체중은 별로 줄지 않았는데 배를 만져보니까 좀 줄었네? 이게 제일 좋고요. 잠도 잘 오고 다음날 개운하면 좋습니다. 너무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다음날 몸이 쑤시고 아프거나 입맛이 좀 많이 떨어지고 지치고 이 경우는 너무 많이 하시는 거니까 운동량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화기랑 심폐를 돕고 바깥쪽으로 발산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재가 생강이에요. 근데 마른 기침이 있으시니까 꿀에 담가서 생강 꿀차를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한방 약재 중에서 경옥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치료가 어느 정도 된 이후에 오래된 마른 기침이기 때문에 오래 치료를 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경옥고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건 한약재를 고아서 젤리처럼 만들어서 복용하기 쉽게 한 건데요. 이것을 계속 꾸준히 드셔주시면 폐의 면역력을 회복시켜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운동을 통해서 신장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경옥고 통해서 폐의 면역력을 회복시켜주시면 두 가지 면역력이 합쳐져서 건강한 사람이 되실 겁니다. 예, 기력이 쇠하신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들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입이 마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복부에 냉증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전신에 오한, 차가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도 간혹가다 나는 상부 쪽에 머리에 열이 있거나 자꾸 손발이 뜨거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신의 열감을 호소하지 않고요. 인체 일부분에 열감을 호소하되 전반적으로는 한증, 그러니까 오한을 추위를 많이 탑니다.
이러한 분들, 그리고 또한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피부가 얇은 분들, 이러한 분들이 특히 전신적으로 노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증상을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기침 증상과 몸의 냉증, 이러한 두 가지 증상이 가장 크게 보이는데요.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인체를 혈액순환을 유지시키며, 그리고 체온을 유지시키며, 그리고 외부의 온도에 내 몸의 항상성, 내 어떤 특정 상황을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들을 우리 한의학에서는 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가 지속되고 기가 넘칠 때 진액, 입안에 침, 그리고 소화기관에 여러 가지 진액들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가 어느 정도 활발할 때 진액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가 점점 떨어지게 되면 먼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진액 생성까지 저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안이 마르고 이게 심해지면 결국에 기관지까지 마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지에 마른 기침이 자꾸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기라는 거는 우리가 외부의 변화에 내가 이러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기운을 한의학적으로는 위기라고 합니다. 이 위기는 결국 폐에서 생성이 됩니다. 폐의 기운에서 위기가 생성되고 이 폐의 기운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한이나 아니면 이제 추위를 쉽게 느끼면서 동시에 폐 자체가 약해졌기 때문에 마른 기침, 그리고 이 마른 기침이 나타나지만 기관지 안에서는 특별한 용종이나 병변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양의학 쪽에서 봤을 때는 정상으로 판단되는 이러한 이제 비특이적인 마른 기침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에 노화가 가속돼서 생기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는 결국에 노화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또한 좀 더 예전의 몸으로 돌이킬 수 있는 치료가 곧 이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아까 여러 이제 원장님들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소화기관 그리고 심폐기능, 이 둘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한의원 안에서, 탕약 치료 안에서 가장 포인트는 우리의 인체를 가장 양적인 기운을 회복할 수 있는 약재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오수유입니다. 이 두 가지 약재는 인체의 양기를 회복하는 데 매우 탁월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약재를 그냥 집에서 끓여 드시면 엄청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두 가지 약재를 설명해 드렸다고 그 두 가지를 집에서 끓여 드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 약재와 같이 들어가는 약재를 잘 선택을 해야 하며 그 약재의 용량을 잘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의사와 적절한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다시 인체의 기력, 그리고 체온, 그리고 이 기관지의 점액, 진액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께서 이제 발이 시리고 배가 시리면서 8년 동안 마른 기침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마른 기침의 정의를 먼저 해보자면요. 심한 건조감으로 인해서 가래는 나타나지 않고 기침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마른 기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인을 크게 이제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눠보자면,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천식이 있는 경우가 있고,
코가 계속 목 뒷구멍으로 넘어가는 호비류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실내에 옷이 많이 쌓여 있어서 먼지가 많은 환경이거나, 아니면 커튼, 천 소재의 커튼을 사용하거나 해서 먼지가 많은 경우나, 아니면 여름에 에어컨이랑 선풍기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실내 공기가 많이 건조해지는 경우, 혹은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은 기관지가 건조하고 점막에 점액이 부족해지지 않는가를 살피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인데,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지가 건조해지면서 점액이 없는 상태가 왜 유발되었는지를 제가 쉽게 비유해서 압력밥솥에 밥을 하는 과정을 비유를 들여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압력밥솥에 이렇게 불을 떼서 불 열기가 충분하게 돼서 밥이 이렇게 잘 끓으면 밥도 잘 되고, 이렇게 촉촉하게 밥도 잘 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뜸이 돌 때 이렇게 밥진의 연기가 이렇게 슉 하고 올라오면서 따끈따끈하게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화기도 차고 아래쪽도 차고 다 몸이 굉장히 차가운 상황이시죠. 차가워서 쉽게 생각하면 압력밥솥에 밥할 때 불이 너무 약하거나 이렇게 열기가 부족한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기가 부족하니까 이제 안에 음식이나 이런 것도 잘 소화가 되지가 않고 변도 실하게 만들어지지가 않고 설익은 상태이면서 이렇게 밥이 수증기가 이렇게 쭉 올라오지 않는 상태라서 이렇게 목구멍을 따뜻하고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열기와 그다음에 이렇게 진액이나 음액 같은 게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담배를 피우신다면 반드시 금연을 하시고 유해 물질로부터의 접촉을 좀 피하셔야 됩니다. 집에 먼지가 많이 없게 이렇게 먼지 청소 잘 하시고, 그다음에 너무 건조하지 않게 선풍기나 에어컨 항상 돌리는 거 조금 피해 주시고요. 밖에 외출할 때 미세먼지 많으면 꼭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건조함에서부터 기관지 점막이나 이렇게 건조함에서부터 탈피하는 것이 가장 많이 중요한데, 기관지 내에 이물질을 걸러내는 섬모라는 곳이 있는데, 건조해지면 이렇게 진액을 잃고 메말라 갈수록 가래를 형성하기가 쉽고, 이렇게 간질간질한 느낌과 함께 이렇게 만성 기침을 유도하게 됩니다. 또 세균이나 바이러스 증식이 더 쉽게 돼서 감기가 더 잘 걸리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 건조함에서부터 탈피를 하는 것이 마른 기침을 극복하는 가장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한의학적으로도 마른 기침을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노수라고 하는 것은 허로가 원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많이 허약하고 과로하고 해서 기관지 점막이 약해지고 마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소모성 질환이나 만성 기관지염이나 폐결핵 이런 이제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많이 건조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부족한 영양 물질을 전체적으로 보충해주면서 기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처방, 육미지향원이나 공진단이나 사물탕이나 경옥고 같은 처방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울수라고 해서 기가 막히고 울체가 되면 열이 위로 이렇게 상염을 하면서 목구멍을 건조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촉촉하게 적셔주는 것과 열을 내려주는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자음 강화탕이나 사백산 같은 처방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건수라고 해서 담이 없는 마른 기침, 이제 기침 소리가 높고 계속해서 계속해도 기침을 계속해도 가래는 없거나 인후가 근질근질 거리는 증상이 사물탕으로 처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노수나 이제 건수가 좀 복합적으로 되신 사례인데, 특히 아래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력밥솥에 밥할 때 충분히 불을 떼지 못해서 이제 음식도 설익고 변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기관지도 이렇게 차고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보험 보혈할 수 있는 한약 처방에 아랫돌이 위장과 그다음에 신장의 양기를 따뜻하게 북돋을 수 있는 약을 같이 합방을 해서 처방 받아서 복용하시면 반드시 이제 족부냉증, 그다음에 배시린거, 만성 기침 같이 극복할 수 있을 걸로 보이니까요. 가까운 한의원 가서 꼭 진찰 진맥 받으시고 한약 처방 복용해 보시길 바랍니다.